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이드 대표 전병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아니, 무슨 전류냐고요? 이거 모두 다 아는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지금 와서 이 전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다 아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이 전류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류라고 하는 것을 I 혹은 I는 R분의 V 혹은 R은 I분의 V, 그렇게 ohm의 법칙이나 아니면은 전기가 흐르는 것, 이렇게 막상 수식과 같은 뜻으로만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라고 하는 게 이 영상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이 전류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의를 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론 공부를 하거나 이 현장 실무를 하는데도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최근에는 다시 쉬운 것부터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전류에 대해서 알아보죠. 일단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이렇게 전선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은 이걸 전선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튜브처럼 생겼기 때문에 수도관처럼 생긴 도체, 구리선이라고 그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전류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려면 일단 우리는 전하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전하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이거는 대전된 물질을 우리가 전하라고 하죠. 원래 전기적 중성을 띈 상태에서 음전기나 양전기로 이렇게 바뀐 상태, 그것을 우리가 대전됐다라고 말하는데, 이 대전된 물질을 전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조금 더 적어 볼게요. 대전된 물질. 물질 말고도 다른 정의를 할 수 있지만 편하게 물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서 전류가 완성되느냐? 자, 저는 이 전선에서 일단 기전력을 한번 가해 볼게요. 기전력을 가한다는 것은 이쪽 그리고 이쪽에다가 전원을 연결한다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배터리를 연결해서, 자, V 볼트의 전압을 한번 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양단에는 뭐가 생기나요? 바로 이 양단에는 전위차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이 전기 에너지의 위치적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이 전위차가 생기면은 이 안에 있는 전하는 이제 힘을 받게 되는데, 힘을 받게 되어서 이동하게 되죠. 보통 우리는 이렇게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제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자가 이동한다고 하는데, 이 방향과 관계없이 뭔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흐르는 것을 우리는 전류라고 합니다. 즉, 만약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쭉 흐른다, 전하가 이동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우리는 전류라고 하죠. 자, 한번 여기다가 제가 써볼까요? 전류라고 하는 것은 커런트라고 부르고, 이 전류는 바로 전하의 이동입니다. 자, 이동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뭔가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하가 가만히 멈춰 있으면요, 그거는 정전기예요. 하지만 움직이면은 동전기가 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움직일 동자를 쓰는 이 동전기를 전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전기가 어쨌든 이렇게 움직여서 흘러간다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공학적으로 혹은 전자기학적으로 더 정의를 해봐라, 그러면은 이 도체계에서 어떤 정해진 점을 통과하는 전하의 시간에 대한 비율,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이 그림으로 그렸던 걸 표현하게 되면 전류 I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델타 T 분의 델타 Q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하가 바로 우리가 Q로 정의할 수 있거든요. 이 전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겁니다. 그러면 바로 전류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자, 여기 델타 T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델타 Q라고 하는
전기량이 이동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바로 이제 전류라고 정의하는 거죠. 이 전류에 닿는 MKS 단위에서 프랑스의 물리학자 이름을 딴 거예요. 암페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기호로 표기할 때는 A라고 표기하게 되죠. 읽을 때 우리는 이것을 암페어라고 합니다. 암페어는 AMPERE를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1암페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암페어라고 하는 것은 1A 이렇게 표기할 수 있고요. 자, 이것은 1초 동안에 1쿨롬이라고 하는 전기량이 이동한 거예요. 1초 동안에 바로 1쿨롬만큼이 이동한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전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전기를 어떻게 배우셨는지 모르시겠지만 처음에 아마 쉽게 전기를 이해하게 된다면 이러한 개념보다는 아마 오음의 법칙을 통해서 전류를 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오음의 법칙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I는 R분의 V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V라고 하는 것은 전압을 말합니다. 어떤 뜻일까요? 일종의 이런 거죠. 여기 A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B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 이 A와 B라고 하는 지점을 제가 이렇게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A와 B 지점이 있고, 자, 이 상태에 저는 V라고 하는 전압을 여기다가 걸어봤습니다. 그러면은 A와 B 두 지점 사이에 V 볼트의 전위가 걸리게 되는 거죠. 이 A와 B는 따라서 이 기전력의 차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전위차가 발생하는 거고요. 이 전위차에 의해서 이제 A, B 사이는 전하가 이동하게 될 겁니다. 뭐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이동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때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여기 이 도선에서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을 제가 R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것은 도선의 전기 저항이라고 이야기하고, V는 I가 되는데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이 비례상수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저항이라고 부르죠. 그럼 여기서 흐르는 것을 우리는 I 전류라고 했을 때 이 I 그리고 R 그리고 V 사이의 관계식이 바로 옴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옴의 법칙은 어떻게 합니까? I는 R분의 V가 되는 거고, 또 V는 R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은 I분의 V,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전류 그 자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과 옴의 법칙에서 전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이 전류 자체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어느 점 사이를 지나간 전하를 시간으로 우리가 미분한 것, 전하의 이동을 다 정의한 것을 우리가 전류라고 하는 거고요. 이 전류를 이 전압과 저항의 관계식으로 표현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I는 R분의 V다 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I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자, 이런 식도 사용이 될 거고요. 또 I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런 식도 사용이 될 겁니다. 자, 이 식에서는 전압과 전류의 관계식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식에서는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기량과 시간의 관계식에 의해서 정의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 이 식도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식도 잘 보셔야 돼서 서로 다른 식이 표현되더라도 여러분이 헷갈리지 말고 잘 정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잘 아실 텐데 전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회로에 몇 암페어가 흐르느냐라고 하면은 자, 그런 것을 표현할 때는 옴의 법칙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어떤 순간에 뭐 20암페어가 흘렀다. 자, 어떤 순간에 뭐 15암페어가 흘렀다라고 했을 때는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이 접근하시면 조금 더 멋진 공학적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전기 공부에 즐거운 시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병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